네, 오늘 팩트체크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꺼내든 안보 프레임을 확인하겠습니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안보 문제는 꼼꼼하게 검증해야 할 부분이죠. 하지만 이념 대결로 치우치기가 쉽고 과거 선거에서 악용하는 사례도 자주 목격이 됐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내놓은 발언과 근거들은 어떨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첫 번째 내용은 뭡니까? 네, 먼저 전술핵 재배치 문제인데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전술핵 재배치하자. 이제는 도리가 없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와 가지지 않는 나라는 전력의 비교가 무의미합니다. 네, 홍 후보는요, 전술핵 재배치와 핵 보유를 같은 개념으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핵 보유는 자체 개발을 통해서요, 핵무기를 갖는 겁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해야 되고 국제적으로 고립을 감수해야 합니다. 북한이 바로 그 길을 걸어왔던 거죠. 그런데 전술핵 재배치는요,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그냥 들여오는 겁니다. 전술핵을 들여온다고 해서 그게 우리 자산이 되느냐? 아닙니다. 미국이 승인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미국의 자산입니다. 네,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이 두 가지를 뒤섞어서 쓰는 바람에 한국을 핵 보유국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핵을 가진 나라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전술핵 재배치가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했습니다. 이에 맞게 핵 정책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권은 핵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기조가 바뀐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미국과 합의를 하더라도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 동의 문제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전술핵 재배치는 보수 진영에서 계속 나왔던 주장인데 미국만 동의한다고 될 일이 아니군요. 네. 두 번째는 뭡니까? 네, 두 번째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좌파정제 10년 동안에 수십 조의 돈이 햇볕 정책으로 포장되어 북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요, 대북 정책이 핵 위기를 초래했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십조 원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건 햇볕 정책을 비판하는 쪽에서 계속 내놓는 주장이잖아요. 그랬죠. 이게 사실인가요? 수치를 한번 볼까요? 네. 사실이 아닙니다. 정권별 북한 현금 현물 제공 액수입니다. 김대중 정부 16억 3,860만 달러입니다. 노무현 정부 23억 3,660만 달러, 이명박 정부 6억 1,680만 달러, 박근혜 정부는 2015년까지의 자료입니다. 3억 2,080만 달러.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합해서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약 4조 8천억 원입니다. 네, 뭐 지원액이 많은 거는 사실이지만 수십조 원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요, 화폐 가치를 감안하더라도 네. 이걸 수십조까지로 볼 수 있느냐? 아니죠. 자, 이 그래프도 함께 보겠습니다. 남북 간의 교역액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20억 달러, 노무현 정부의 56억 달러, 이명박 정부의 91억 달러가 됐고요. 네. 박근혜 정부는 2015년까지 62억 달러였습니다. 교역액은 거래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간 것과 우리가 받은 걸 합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교역액은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확 늘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햇볕 정책으로 핵 개발 자금을 대줬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역액으로 보면 오히려 정반대의 주장도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보수 정부인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에서 한 돈이 전용되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돈 액수가 더 간 게 MBT가 더 크니까 그쪽이 책임이 많더라도 사실은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게 아니겠죠. 네, 어느 정부에서 많이 줬다 안 줬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통계 자체가 중요한 이유는 특정 정권만 북한과 거래를 했다는 식의 프레임이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햇볕 정책으로 북한에 퍼주기를 했다라는 이런 일각의 좀 인식도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이고 다음은 또 어떤 겁니까? 네, 마지막 들어보시죠. 네. 김정은 정권을 옹호하는 좌파 정권이 들어선다면 미국은
우리와 상의 없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이 우리와 상의하지 않는다.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상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 역시 사실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건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동맹의 문제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2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양국은 협의와 합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북핵 시설은 중국에서 불과 한 100km 이내에 있습니다. 우리와 중국의 협의를 생략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